2014년 여름 큰 희망을 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진 경기가 있었죠. 무조건 승리한다며 승점 자판기라 이겼던, 더 나아가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알제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경기, 바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입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가입 시 추천인 코드 터치를 기입하시면 500만 골을 드립니다. 알제리와 조별 예선 2차전을 치르기 전까지 한국에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부정적인 분위기가 공존했습니다. 먼저 월드컵을 앞두고 치렀던 3차례의 평가전에서 그리스전 2대0 승리, 튀니지전 0대1 패배, 가나전 0대4 패배로 1승 2패의 성적을 거뒀죠. 특히 뒤에 두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월드컵까지 조직력을 갖추기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캡틴 구자철을 포함해 기성용, 이청용, 지동원 등 해외파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고, 여기에 젊은 패기를 자랑했던 손흥민까지 가세하여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록 부동의 스트라이커 박주영이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었지만 이근호, 김신욱 등 대체 공격 자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믿고 갈만했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요소들도 있었죠.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축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수장으로 있었기에 다시 한번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했고, 201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에서 16강을 밟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희망을 증폭시켰던 부분은 바로 조편성.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H조에서 만나게 되면서 축구 팬들의 마음 한편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는데요. 한국은 조 1위를 노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전력의 팀들이 섞이는 것보단 차라리 확실한 1강이 있는 게 훨씬 좋았죠. 또한 1강 벨기에가 지금과 같이 넘사벽급의 팀이 아니기도 했고, 러시아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팀이었지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알제리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팀이었던 만큼 견제 대상이 될 수 없었죠. 경우의 수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찍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알제리는 그저 승점 자판기, 무조건 승점 3점이라는 컨셉이 심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혹은 승리, 알제리전 대승과 함께 승점 3점 획득, 그리고 벨기에전에서 최소 실점 패배로 조 2위로 진출하는 각본이 가장 많은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자만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차전 러시아와 팽팽한 승부 속에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절반의 성공을 거둔 한국. 알제리전을 앞두고 희망이 가득했죠. 벨기에가 알제리, 러시아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한국이 조 2위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를 앞두고 알제리의 선수단과 할릴호지치 감독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기대감은 배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계속됐던 이른바 알제리전 꽁승 분위기가 한국을 지배하면서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승리만을 외치던 상황이었죠. 마침내 시작된 조별리그 2경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의 심장박동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알제리는 시작과 동시에 빠른 템포의 공격과 강한 압박을 펼쳤죠. 정확도 높은 롱패스와 숏패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으며 기술적으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황한 한국은 전반 3분 30초 만에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페널티킥이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휘슬이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빼앗긴 흐름을 쉽사리 되찾아올 수 없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강한 압박과 속도감을 유지한 알제리는 한국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템포를 쫓아갈 수 없었던 한국 수비진은 여러 차례 파울을 범했고 빌드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도권 확보와 빌드업을 팀 전술의 핵심으로 삼았던 홍명보호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결국 전반 내내 휘둘리던 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반 26분 길게 넘어온 패스를 슬리마니가 먼 거리를 내달려 선제골을 뽑아냈죠. 김영권과 홍종호를 양옆에 끼고도 너무나 쉽게 득점을 성공시키며 알제리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앙에서 킥오프를 하자마자 빼앗기는 장면인데요.
전반 중반이 지난 시점에도 알제리가 여전히 압박 강도를 유지했다는 점, 동시에 한국이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로 인해 내줬던 코너킥에서 알제리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오죠. 그나마 집중력을 유지해줬던 정성용 골키퍼마저도 낙하 지점을 잘못 포착하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반 30분까지의 기록도 너무나 처참했죠. 한국이 단 한 번의 슈팅조차 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알제리는 무려 10번, 그리고 그 중에 반을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내 전반 37분 4명의 수비수가 단 2명을 막지 못하며 세 번째 실점을 내줬고, 이 순간 경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가 엄습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쉽사리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공격 쪽에서 짜임새를 더해가며 알제리의 수비진들을 괴롭혔고, 후반 5분에는 손흥민이 추격골을 터뜨렸죠. 하지만 기세를 되찾기도 전에 수비진 5명이 페굴리와 브라힘이 2명에게 녹아버리며 스코어는 4대1. 구자철의 만회골로 결과를 뒤집기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충격패의 여파는 결국 벨기에전까지 이어졌고, 투혼을 발휘했지만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픔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일단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그날의 알제리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마치 유럽의 세밀함과 아프리카의 탄력을 섞은 듯한 알제리의 경기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비록 16강 실패는 너무나도 슬펐지만 이로 인해 한국 축구계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먼저 아시아를 벗어나는 순간 한국은 그 어떤 팀과 붙어도 열세다라는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각지의 팀과 평가전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죠. 여기에 전력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알제리는 페굴리뿐만 아니라 슬리마니, 브라히미, 벤탈렙, 마레즈 등 유럽 축구 경험의 정교함까지 갖춘 선수들이 질비했는데요. 이들의 성향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4대2의 스코어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다시는 그 어떤 팀도 쉽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월드컵에 나오는 팀들 중에는 약팀이 없다는 점, 약간의 자만조차 축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한 경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슬픔을 느꼈던 선수들,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팬분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면서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